돈만 많으면 뭐해. 저 사람은 격이 떨어져서 같이 어울리기 싫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품격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 명이 어울리다 보면 저 인간은 격이라는 것이 없다 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우리는 격이 느껴지는 사람을 배운 사람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그 사람이 돈이 많든 적든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 존경심은 성품이 느껴지는 사람에게 갖게 되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다. 돈으로 존경심을 샀다 해도 품격이란 것이 없다면 사람들은 점점 그를 멀리하게 된다. 품격을 갖춘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브랜드가 된다. 누구와도 대치될 수 없는 고품격 브랜드가 되는 것이다. 나의 지인들이 나의 인생 최종 목표를 물어볼 때 나는 종종 이렇게 말하고는 한다. 품격 있는 노인이 되고 싶다. 품격이라는 단어에는 부를 비롯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격이 느껴지는 사람은 인상부터가 다르다. 특히 얼굴이 많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40대부터는 신경을 써야 한다. 어떻게 마음을 쓰고 사느냐에 내 모습이 달려있다. 아무리 성형기술이 뛰어나다지만 온몸에서 풍겨나오는 품격은 성형수술로 감출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눈매에서부터 표가 나기 때문이다. 고품격 럭셔리 자동차, 고급 아파트, 고품격 레스토랑, 고품격 호텔. 단어 자체만으로도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인정을 받고 있는 브랜드나 사람을 떠올려보면 예지없이 돈보다는 품격이다. 돈이 있어서 품격을 갖는 게 아니다. 품격이 갇혀있으니 돈이 따라오는 것이다. 품격이 느껴지지 않는 비싸기만 한 것들은 결국엔 사람들에게 외면받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산이 자본과 부채를 합한 의미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자본을 얘기할 때 경제적 의미만을 생각한다. 돈만 떠올린다는 얘기다. 하지만 자본에는 품격이 들어가야 한다. 돈에 품격을 더한 것이 진정한 자기 자본인 것이다. 본 영상은 아비투스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아비투스의 의미는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에가 개발한 개념으로 개인이 속한 사회적 계층이나 문화적 배경 등에 의해 형성되는 일종의 습관, 행동 패턴, 인식 방식 등을 의미한다. 부르디에는 인간의 행동이 개인의 의지나 자유의지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자신이 속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교육을 받고 경험을 쌓고 일상적으로 행동해오면서 형성된 습관이 개인의 인생을 결정짓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비투스의 개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의식과 비슷하다. 어떤 습관을 갖는지에 따라 우리의 품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인간의 품질이 아비투스에 의해 결정된다. 도리스 메르티는 부르디오의 아비투스를 바탕으로 다양한 계층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인생을 조사했다. 자산이나 소득이 비슷해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을 발견한다. 수많은 조사를 통해서 성공은 돈이 아니라 품격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평범한 사람도 쉽게 아비투스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본성을 재구성한다면 바뀐 인생을 사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다. 저자가 만났던 다양한 계층 사람들의 인터뷰와 조사에 따르면 계층 간의 자녀 교육 차이는 이러하다. 중산층 가정에서는 부모가 아이에게 영문법의 과거와 현재 완료 시제의 차이를 열심히 설명한다. 하류층 가정에서는 아이의 영문법을 도와줄 사람이 거의 없다. 대형 출판사 사장의 아들은 이미 2기 국어에 능통한 채로 자란다.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상류층 자녀들은 책임감과 자신감을 동시에 훈련한다. 어려서부터 부의 체계를 배우고 사회참여 교육과 외국어, 음악 교육 등 다양한 소양을 심어준다. 중산층에서는 야심, 자제력, 충동 억제 같은 다른 자질이 훈련된다. 하위 중산층 가정은 근면성, 현실성과 준법성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성공 지향과 물질적 가치에 초점을 둔다. 즉, 중산층은 성과와 지위를 추구한다. 하지만 상류층과 중산층, 하위 중산층은 한 가지 일치하는 것이 있다. 대부분 대학을 들어간다는 것이다. 반면 하류층 부모들 중에는
3분의 1만이 자식을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한다. 가난한 부모들의 대부분은 자식의 미래를 위해 최고 대학의 경영학 전공보다는 근로자 직업 교육을 더 유심히 살펴본다. 볼 수 없는 것이 될 수 없다. 인간은 스스로 현실적이라고 여기는 일에 노력을 쏟는다. 인생 설계에 모범이 없다면 자기 자식이나 자신을 위해 그런 길을 찾아내지 못한다. 구르디에는 7가지 자본 유형의 혼합으로 아비투스가 형성된다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까지 상상할 수 있는지에 따른 심리자본, 인생에서 무엇을 즐기는지에 따른 문화자본,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의한 지식자본, 얼마를 가졌는가에 따른 경제자본, 어떻게 입고 걸으며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른 신체자본, 평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른 언어자본, 누구와 주로 어울리며 사는지에 달려있는 사회자본. 몇몇 자본 유형은 아주 많은 반면 나머지 자본 유형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개별 자본 유형이 평균 이상으로 많아지면 그 범주에서 자신감과 특권이 생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7가지 범주 모두에서 탁월한 사람만이 부와 차별성, 그리고 권력을 갖는다. 어떤 마인드를 갖고 사는가? 무엇에 행복을 느끼고 즐거워하는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배우면서 사는가? 얼마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몸 관리를 하는가? 말투와 말버릇은 어떠한가? 주변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7가지 자본인 아비투스를 굳어버린 습관으로 여기는 것은 짧은 생각이다. 인간은 상황에 맞춰 태도를 바꾼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세상에 내놓는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수준은 계속 올라간다. 아비투스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변한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는 7가지 중에서 심리자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누군가에 대해 그 사람은 급이 다르다 라고 말할 때 돈과 외모 혹은 출신 배경을 뜻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보통 급이란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 즉 그릇을 가리킨다. 그릇의 크기는 내가 가질 부의 양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사람들과 어울리는데도 심리가 필요하다. 무언가에 대한 지식을 쌓고 운동하고 움직이고 어떻게 말하는지도 모두 심리적 강인함이 밑바탕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심리, 즉 어떤 마인드셋을 갖고 사는지에 따라 성공이 결정되어진다. 안정만 추구하는 보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 지금 이 영상을 열심히 보고 있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도 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을 과연 이길 자가 있을까? 가난한 집에 태어나 돈을 물려받지 않았다면 성장 마인드셋만큼은 스스로에게 물려줘야 한다. 그리고 자녀에게도 물려줘야 한다. 돈에 눈이 어두워 심리자본을 더럽히면 대대로 더 망한다는 말이다. 심리자본만 튼튼하면 돈은 자동으로 붙게 되어 있다. 마인드셋은 다짐한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또한 훈련이다. 나도 도전해봐야지 하고 유튜브 보다가 또 먹방으로 빠지거나 전현의 목표와 관련 없는 다른 영상에 한눈을 판 적이 많을 것이다. 그런 영상이 눈에 자꾸 보여도 과감히 넘기려면 계속해서 자기 훈련을 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고 듣고 행동하는 것이 내일의 우리를 만든다. 저급한 품질을 가진 인간은 운 좋게 정상에 닿더라도 금방 아래로 끌어당겨진다. 최상층에 오를 준비가 되었는가? 고품격 인간이 되어 정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어보자.